72억에 팔렸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모두가 100억을 넘길 거라고 확신했던 바로 그 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의 호가가 57억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15억 원이 단 몇 달 만에 허공으로 사라진 건데, 진짜 공포스러운 건 이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집주인은 하루에 3번씩 부동산에 전화합니다. 아침에 2억 깎고, 점심에 1억 더 깎고, 저녁엔 눈물을 삼키며 또 5천만 원을 내립니다. 수십억 자산가가 제발 내 집 좀 사달라고 애원하는 광경,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충격파가 여러분의 집값까지 어떻게 집어삼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불과 5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송파구 매물이 41.8% 폭증했고, 광진구 37.7%, 성동구 36.7%, 서초구 28.1%, 강남구 23.9%까지 매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보통 설 연휴 직후에는 시장이 숨을 고르면서 매물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정반대로 너도 나도 내 집부터 팔아달라며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매물 폭증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래가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2월 16일 기준 실거래 건수가 딱 11건이었는데, 이 지역이 평소 한 달에 300건에서 많을 때 600건까지 거래되던 곳이라는 걸 생각하면 11건이라는 숫자는 시장의 심장이 사실상 멈춘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매물은 30% 가까이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은 0에 수렴하고 있으니 가격이 어디로 향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패닉의 방아쇠를 당긴 건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연달아 쏟아낸 부동산 관련 메시지였습니다. 핵심은 부당한 특혜를 반드시 회수하겠다라는 것과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겠다는 선언이었는데, 과거 정부들의 회유적 접근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집 파시면 세금 깎아드릴게요 라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보유 자체의 징벌적 비용을 물리겠다는 방향으로 완전히 이제 틀어진 겁니다.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직접 언급한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국가 경제의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면 부동산 거품을 지금 당장 터뜨리는 것도 감수하겠다라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고, 이건 정부가 더 이상 집값의 하방을 받쳐주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돈 냄새를 가장 민감하게 맡는 강남 자산가들이 이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했고,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매도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는 작년 72억 원 거래를 기록하며 100억 시대를 예고했었는데, 현재 저층 매물이 56억 5천만 원까지 나와 있고, 고층도 57억 원대에 머물러 있어서 최고가 대비 15억 원이 그대로 증발해버린 상태입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34평형도 작년 12월 55억 2,500만 원 거래해서 최근 47억 원대로 주저앉았고, 8억 원이 넘는 낙폭은 단순한 조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가혹한 수치거든요. 방배 5구역 DH 방배는 더 충격적인데, 올해 9월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임에도 작년 3월 34억 최고가에서 27억 원까지 떨어져서 입주 전에 이미 7억 원을 잃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축 프리미엄이라는 상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메이플자이 3평형도 최고가 56억 5천만 원에서 호가가 50억 원까지 내려앉았는데, 6억 5천만 원을 깎아줘도 매수 문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심리 상태는 말 그대로 붕괴 직전입니다. 실제 그 매물 수정 기록을 보면 한 집주인이 오전에 51억에서 49억으로 2억을 낮췄다가 오후에 아깝다는 생각에 50억으로 다시 올리고, 저녁에 뉴스를 보고 겁이 나서 또 5천만 원을 내리는 패턴이 하루 종일 반복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집주인은 70억 부르던 매물을 67억까지 3억이나 한꺼번에 낮췄는데도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3억을 깎아줘도 여전히 67억이고 더 빠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무도 사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강남 신축 대장주를 매수하려면 LTV 규제, DSR 규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선까지 겹치면서 현금으로만 최소 48억 원에서 52억 원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순수 현금으로 50억을 부동산에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마저도 이미 다주택 중과세 공포에 시달리면서 있는 집도 처분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돈이 없는 사람은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돈이 있는 사람은 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완벽한 교착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유세 폭탄이라는 시한장치까지 작동하기 시작하면 집을 들고만 있어도 매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니까 자산이 순식간에 부채로 돌변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루에 3번씩 호가를 낮추는 기이한 현상의 진짜 배경입니다. 여기서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강남이 빠지면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부동산 시장은 꼭대기부터 무너져서 바닥까지 충격이 전달되는 도미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상급지가 20% 하락하면 외곽 지역은 40%까지 빠졌던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최근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 중저가 아파트를 산 분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5억이 빠졌으니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판단은 극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서초구 월 거래량이 최소 200건 이상으로 회복되고 그 수준이 2달 연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수 버튼에 손을 대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5억 싸게 잡았다고 좋아했는데 한 달 뒤에 10억이 더 빠지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매도가 급한 집주인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찔끔찔끔 내리는 전략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1억씩 조금씩 낮출 때마다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 거라는 확신만 강해지고 집주인의 불안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해서 더 기다리게 되거든요. 정말 탈출이 필요하다면 시세보다 확실하게 낮은 가격으로 경쟁 매물을 한 방에 압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 결단을 빨리 내린 사람만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제와 금융 규제와 대출 규제라는 3종 세트는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15억, 8억, 7억이라는 하락 숫자들은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하락 압력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시고 냉정하게 숫자만 보면서 판단하십시오. 설 연휴는 끝났고 지금부터가 진짜 생존 게임입니다.